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8%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 증시 모두 좀 상승을 하였고요. 기관 투자자 수급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까지는 사실 증시가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더 지켜볼 거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으로 인해서 그런 재유행에 대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제 증시는 좀 반등을 했지만 그런 실적주 위주로의 반등은 하지 않고 있고 바이오, 진단키트 뭐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아직까지 증시가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지킬 자리는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위치에서도 바닥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유지해주면서 일단 21선과 좀 이제 쐐기형으로 좀 이제 수렴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21선 뚫고 위로 상승을 해줄 것인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는 가봐야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는 알 것 같고요.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3,50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오늘 증시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매도를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어제 음봉을 좀 이겨내는 양봉이 나왔지만 여전히 이제 바닥 라인을 좀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횡보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21선을 넘을지 그런 움직임이 걱정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수급은 뭐 오늘 기관 투자자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액적으로는 뭐 크게 이전에 매도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국에는 코스닥은 700 중후반대, 코스피는 2300 내외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양 증시 모두 좀 이제 반등할 때가 되긴 했고요. 해외 증시도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이제 반등을 해야 되고요. 이런 환율 시장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빅스텝에 대한 그런 발표가 좀 나온다면,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면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빨리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은 이제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반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내일 증시 흐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을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9%대로 유지를 좀 하고 있고 고점 라인을 계속 넘지 못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과 좀 유사한 상황이고 일단 내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글로벌에 대한 악재, 특히 이제 코로나가 변수로 등장을 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이전보다는 뭐 심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좀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크게 다 증시에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리뷰 마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0원 하락해서 2.2% 네, 하락을 했고요. 17,7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네, 증시는 좀 올라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락을 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400원 정도로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 시간 외 거래도 크게 거래량은 없지만 50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1거래량은 이제 270만 주 정도로 네, 크게 거래량 자체가 없었고요. 이전에 이틀 전에 나왔던 그 거래량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그보다 조금 낮은 네,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일 연속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이전에 이제 7월 7일 정도에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이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듯 했지만 21선 아래로 다시 이제 주가가 좀 내린 상황이고요. 21선 자체는 일단 하락세를 멈추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좀 주가가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오늘 21선을 조금 뚫었다라고 해서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패턴 21선과 61선 사이를 계속 횡보하는 그 그림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뭐 하락으로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내일 정도 넘기고 그 다음 그죠?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뭐 이 제 하단이라고 그어놨던 17,400원 정도를 아래로 뚫지 않는다면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떨어뜨리더라도 이 바닥 라인까지도 이전에 도착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증시가 좀 하락을 했고 네, 지금 최근 4일 동안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년까지 지금 들고 갈 생각으로 진입을 하였고 네,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네, 몇 달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며칠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자고 한다면 네, 이 정도 이제 21선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61선과 모이는 지점 요 의문선 그림을 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7월 20일 정도에 신주 상장 EWR에 대한 그 물량 500만 주 정도가 이제 공시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5일에 공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장을 대비해서 아마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7월 20일 이후로부터는 신주가 상장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실 최근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빨간색 선이죠. 네, 단기 하향 추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넘어주는지, 그죠? 이런 이 저점을 딛고 이제 양봉을 만든다면 이 세기형 수렴 패턴을 만들었을 때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그림을 좀 그리면서 네,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주가도 좀 떨어졌지만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는 사실 없었고요. 수급으로 바로 넘어간다면 기관 투자자 11,000주,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37만 주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둘 다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 돼가지고 또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지 그죠? 내일 정도의 수급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매수를 계속 이어오던 연기금 투자자도 7만 1,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당일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볼지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 그 당일에 연기금 투자자도 한 번에 이제 몰아가지고 매도를 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지만 뭐 지금 당장 그 매도 물량을 대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아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계속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에 갈 때까지는 크게 지금 뭐 수급이 무리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이제 신주 상장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네,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시 자체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좀 유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보다는 이제 내린 양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반등 여부가 꽤나 이제 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자, 오늘 기관 투자자는 매도했지만, 네,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소를 계속 하다가 어제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1618만 주로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 공매도 거래량이 크게 지금 많지 않고 있고요. 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지금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잔고도 막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네, 확실히 이제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공매도 잔고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7월 20일 정도에 이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의 신주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추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신주 상장을 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매도 잔고는 이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상환이 180만 주, 체결이 17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10만 주 정도 상환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대차 잔고도 3,330만 주 정도로 추가로 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특징인 것은 체결량과 상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 돼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내일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7월 15일에 공시가 되는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7월 20일 날 상장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매도 잔고와는 이 대차 잔고와는 상관이 없을 텐데 일단 지금 이렇게 대차 잔고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대응인지 아니면은 추가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차 잔고를 준비할 이유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 상세고요. 네, 외국인 추적 물량 37만 주에서 54만 주 정도로 네,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뭐 54만 주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와 이제 오늘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네, 외국인 보율은 10.05% 정도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 만기일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 흐름을 매수를 하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이고요. 오늘은 뭐 큰 소식은 없었고 창원시 자체에서 네, 이제 산업은행과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원전 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창원시 등은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 산업 관련 기업 정책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그 다음에 시 추천 기업의 금융 비금융 서비스, 인허가 및 행정 정책적 지원, 그 다음에 원전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방안 수립, 그 다음에 원전 산업 관련 리서치 수행 등을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참여를 통한 원전 수출 지원 전략 결정 및 수행, 그 다음에 창원 지역 원전 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 마케팅과 홍보, 은행 전문직 직원 파견을 통한 상시적 업무 협력 채널 구축, 그 다음에 선제적 금융 자문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길게 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은행이나 이제 시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원전 산업과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사실 원전 산업 전체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 차원에서 먼저 지금 발 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주가가 좀 멈춘 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국가 자체에서 애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원전이라는 산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불가피하게 선택이 되어야 되는 그 세계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그죠? 지구 온난화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 대국인데 그 에너지 자원 대국이 에너지를 제한을 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고 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니까 반대로 이제 그 서방으로 주던 그 에너지를 공급을 제한을 한다.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잘 쓰고 있던 석탄 에너지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석탄 에너지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원전이다. 그래서 원전이 사실 핵 폐기물을 생산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아직 한계가 있고 거기로부터 석탄으로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로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로 돌아가는 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에너지에 대한 그런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세계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이제 지금 원전 에너지가 선택을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원전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EU 텍소노미에도 그린 텍소노미에도 원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선택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과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원전에 대한 지원 정책, 그 다음에 원전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그런 기술력에 대한 하나하나 부품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사에 나오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향도 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만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긴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소, 뭐 수소 가스터빈, 그 다음에 그냥 가스터빈, 그 다음에 뭐 해상풍력, 3D 프린팅, 뭐 SMR, 뭐 그런 것들이 대형 원전, 뭐 그런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어젠가요? 네, 엊그젠가요? 제가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그런 친환경적인 발전 플랜트가 세계적으로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수요가 계속 높아지지만 그런 기술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이 며칠간의 주가 흐름으로 앞으로 1년 뒤에 후회할 만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 잘 마무리하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